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2017 제천 국제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지난 10일 폐막했는데요. 관람객 110만 명의 돌풍을 일으키며 수출 계약 232억 원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조직위에 따르면 한방의 재창조, 한방 바이오 산업으로 진화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엑스포는 한방 바이오 산업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가치 창출을 통해 충북과 제천이 한방 바이오 융합 산업의 중심지이자 세계 천연물 시장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8차례에 걸친 학술회의에도 국내외 전문가들을 포함해 1,900여 명이 참여해 한방 바이오 산업에 대한 최신 동향과 정보 교류를 활발히 펼쳤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이 명절 인사차 내건 현수막들이 부쩍 눈에 띄는데요. 도시의 미관을 저해할 뿐더러 보행자들의 운전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신다혜 기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교통량이 많은 도심 교차로에 집중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현수막은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군산시 당북 교차로의 경우 교차로에 낮게 현수막이 걸려 있어 교통사고가 우려됐으며 백토사거리 횡단보도 근처에 여러 개의 현수막으로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4차선 도로에 저렇게 낮게 현수막을 달아놓으니까 오는 차가 안 보여서 사고 날 뻔했다니까요. 내년 선거 앞두고 저렇게 현수막 붙여놓는 건 좋은데 너무 여기저기 많이 붙여놓으니까. 한편 명절이 끝났음에도 이름 알리기에 급급해 일부 현수막들은 여전히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K랜 신다혜입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영구 기록물 관리기관인 경상남도 기록원을 건립 중인데요.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도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한 대행은 이날 경상남도 기록원과 경남 대표도서관 건립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 등을 살폈고 공사가 완료돼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간부공무원 통합관사도 둘러봤습니다. 창원시 사림동의 옛 보건환경연구원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는 도 기록원은 문서의 보존, 관리를 위한 문서구와 전문 보존 공간동을 갖춥니다. 10월 현재 76%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12월 말 준공이 목표입니다. 또 경남 대표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해 12월 착공했고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건립 중입니다. 지난 10일 윤장현 광주시장이 독일 아레나 2036 현장을 방문해 4차 산업혁명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아레나 2036은 벤츠, 보쉬 등 독일 대기업을 비롯해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 민간, 공공학계가 협력해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준비하는 초대형 플랫폼입니다. 윤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열쇠는 후손들이 어떤 미래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광주가 4차 산업혁명에 최적화된 도시임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레나 2036 연구개발 총괄 책임자인 막스 호스펠트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한독 공동학술대회 참석차 광주를 방문해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울산 출신의 한글학자 외솔 최연배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1회 외솔 시조문학상의 시상식이 지난 10일 울산 중구청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초대 수상자는 박기섭 시조 시인이 선정됐으며 수상 작품은 선역의 책 외 시조 4편입니다. 심사위원들은 박 시인의 시편들이 외솔 시조문학상의 서장을 여는 첫 수상자로서의 위상과 수준을 잘 보여준다며 그의 시조는 삶의 구체성에서 우러나오는 언어적 감정 양식이자 시조 미학의 장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상식 후에는 울산의 시조 전문지인 시조정신의 창간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강원도가 광역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강원 지역 4개 기관 대표들은 지난 10일 강원도청에서 고등학교 학교급식 확대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던 72개 고등학교 43,994명이 내년부터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무상급식 확대로 소요되는 예산은 167억 원으로 강원도와 시군이 67억 원씩, 교육청이 33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됨으로써 도내 초중고교 586개 학교 15만 7천여 명이 무상급식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등과 한마음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남경필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도청에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도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참여기업 발굴과 기동 컨설팅, 홍보를 위한 간담회 등의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의 틀이 개편됩니다. 지원 대상 공익사업 유형이 새 옷을 갈아입게 되고 사업 집행 시기도 앞당겨지는 등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먼저 행정안전부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공익사업 유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달 27일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에 대해 점검, 보수하는 추계 도로 정비가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제설자재 및 장비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정비 사항은 도로 포장 보수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 보수 등입니다. 아울러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 경관 개선 운동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정비도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